학교 폭력 당한 거 있어요? 당한 거? 난 없어. 없어? 나는 선생님한테 맞은 적은 있어. 아니 내가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나는 세상 순둥이였어. 순둥이. 진짜. 동갑이 내가 시골 마을에 넷이 있었어.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있어서 어려서부터 그냥 다 소꿉놀이 하면서 같이 컸어요. 시골이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초등학교를 같이 가는 거야. 위험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부모님이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그런 거 없고 그냥 학교 가자 그러면은 다 모여가지고 줄 서서 그냥 가는 그런 거였는데 얘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애가? 막 여자애가. 여자애가? 동갑자리 여자애가 나보다 더 작은 애인데 맨날 꼬집고 내가 뭐 펜 연필 예쁜 거 갖고 있으면 막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지 여동생이 있거든요. 3살 어리든가 2살 어리든가 아무튼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해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는 거야. 막 신발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다 참고 있는 거야. 난 너무 착해가지고. 나는 5학년 때 나를 괴롭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의자를 들어서 거기다 던졌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랬더니 용기가 그다음부터 나를 안 없었다니까.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초등학교 3,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3, 4, 5, 6학년까지 내가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 심지어는 내가 공부 잘했거든,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또 공부 잘하는 애는 안 건드는데. 그래서 걔가.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했죠. 그래서 나한테 시험 보면 컨닝 시켜달라고 한 거야. 근데 안 보여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보여줬는데 걸렸어. 혼나잖아. 혼나가지고 나도 점수가 빵점 됐어. 그래서 김영희 그랬는데 선생님이 학교 폭력에 관심이 많은 거구나. 근데 그 친구랑 또 중학교로 같이 간 거야. 너무 싫다. 너무 괴로웠어. 너무 언니 괴로웠어. 전학 가고 싶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럼 같이 다녔어? 그래서 다행히 중학교 때 반이 이제 달라지면서 걔랑 멀리하게 됐는데 내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얘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이제 훌륭한 그때까지.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격을 그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않을 텐데 근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는 것 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학교 폭력. 이것 때문에 이 제가 어떻게 보면 당한 게 요즘 학교 폭력 되게 심각한 것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한데 학교 폭력에서 TV에서 접하는 것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뭐 돈 삥 뜯는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다구리로 요즘 영어 전문 영어 많이 나오네요. 네. 한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렇게 패거리로 패거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학교 폭력이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정말 매우 드물어요. 드무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거겠죠. 근데 대체로 학교 폭력 이제 자치위원회 가보면 많이 발생하는 게 여학생들은 따돌림이 그렇게 많아. 맞아요. 저도 언니 얘기 네. 듣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학교 폭력을 당했더라고. 초등학교 따돌림? 2학년 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근데 이뻐서 그랬구나. 당했지. 나는 초등학교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왕따였어. 그러니까 난 6살에 학교 가니까 애들이 나랑 놀기가 아무리 그랬겠지. 나는 좀 어리숙했겠지. 소근육도 발달이 하니까 뭐 공기놀이, 고무줄 이런 거 하면 내가 못했을 거 아니야. 또 그리고 어렸을 때 뚱뚱해서 또 그런 것도 잘 못하고 해서 나랑 안 놀아줬어. 저는 부츠가 안 잠궈졌어요.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긴 잘 부츠에서 못 살았네. 신었어요. 어릴 때 부츠를 신었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부츠가 있었지. 초등학교 진짜? 때부터. 나 그래서 고무신 신고 내 다녔는데. 소원이 그 롱 부츠를 내 사이즈에 맞는 거를 신어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큰 사이즈를 사야 되는 거야. 지퍼가 잠궈지. 부츠는 난 진짜 다른 어른 돼서 신어봤는데. 지금 완전 난리 났잖아요. 내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양뚱이었어. 양뚱. 양도.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나를 양돼지라고 그랬어. 야 어떡해. 그러니까 나 학교 폭력 피해자. 그지. 요즘 양돼지라고 하면 바로 100%지. 그러니까. 언어폭력. 나 피해자, 나 이 학교 폭력은 그래서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 폭력을 저는 1, 2, 3 한 5탄에 거쳐가지고 아, 그럼 오늘 아니 이거
근데 우리 다 고백했어. 아니 오늘 좋은 정보를 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좋은 정보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정보를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 괴롭잖아요. 이렇게 괴로울 때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걸 당했을 때 이렇게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맞아요. 요청하거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다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제가 따돌림이라고 했잖아요. 그 따돌림이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데 학교 폭력에서의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롭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그게 따돌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우리 같은 여자들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나는 이 그룹에 끼고 싶어. 근데 둘이 너무 친해. 나는 끼고 싶은데 나를 안 껴줘. 근데 이걸 따돌림이라고 하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따돌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우리가 친해진 거지. 모든 사람들이랑 다 친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친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권리이지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이런 것까지 따돌림은 아니지만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셋이 친구였어요. 셋이 친구였는데 둘이 어떤 사소한 일로 아이들은 다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 사소한데 걔네들은 되게 큰 일이겠죠. 다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걔는 맨날 지가 먹고 싶은 떡볶이만 먹으러 그렇지. 가. 그래서 마음이 나는 상했어. 사실은 김밥이 먹고 싶은데 맨날 지 먹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해서 둘이 다투는 거야. 그래서 얘만 따돌리고 항상 어디 갈 때도 우리 마트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얘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도태되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따돌림이라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 폭력 처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 따돌림으로 볼 것인지 내가 원하는 그룹에 끼고 싶은데 안 끼워주는 게 따돌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쉽지가 같은데요. 않아요. 네. 정답은 오늘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적극적으로 해야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해봐야 반드시 도움을 되구나. 요청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 네.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네. 아니 난 이거 질문. 네. 그게 방법인지는 다 알아요. 애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하는 순간 나는 쟤를 배반하고 이 뭐 어떤 또래 문화의 것을 다 뭉개뜨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은 죄의식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와 관련해서 마음을 좀 열어놓고 있어야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부모가 같이 막 분노해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이게 나중에 일이 사실은 작은 게 커지거든요. 근데 엄마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거야. 근데 네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애도 얘기를 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엄마도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할 때 우리 애를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애들 사이에 요새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좀 부모님 자체가 좀 열린 마음으로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좀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굴뚝 같은데 친구들한테 더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꾹꾹 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는 부모의 몫이에요. 아이가 평소와 좀 달라졌다. 그럼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첫 번째 부모로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누구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친한 친구가 없다 그러면 상담쌤한테라도 이야기해야 되고 상담쌤도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 그러면 학원 선생님, 학원 친구 주위에 누구한테라도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러니까 뭐 학교 전담 경찰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내가 당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해요.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싸우고 화해하지 않냐. 친구도 싸우고 화해하는 거다.
근데 안 싸우는 건 친구가 아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이거를 배워가는 게 친구다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엄마한테 얘기하기가 훨씬 쉽죠.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를 했을 때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들면 안 돼요, 부모가.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한 발짝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하다 보면 부모한테 얘기하는 것도 애들이 좀 자연스러워질 거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또 소문냈다고 될 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먼저 얘기해 보는 것도 더 아무래도 우리 애들보다는 우리 친구들보다는 더 삶의 지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도 가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왕따 아니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막 엄마 날 뭘로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같이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어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한 걸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나한테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아요. 오히려 저 애는 내가 괴롭혔는데 얘 늘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아니구나. 그래도 본인이 할 말을 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괴롭히지 않는 것이지, 오히려 그걸 다 견디면서 더 다른 친구들까지도 더 나빠질까 봐 그걸 견디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약하게 보니까 안 괴롭혔던 애들까지도 같이 합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그냥 늘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오히려 쟤는 그래도 씩씩한 애구나, 우리가 알던 그런 소극적인 애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언니는 그럼 그러니까. 그때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당하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내가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걱정을 하실 테고, 얘하고도 아예 못 놀겠구나. 내가 그 동네에서 여자친구라고는 얘밖에 없었는데 얘랑도 못 놀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그냥 피하는 걸 택한 거지. 내가 중학교 가서 얘랑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우리 난 더 이상. 중학교 땐 괜찮았어요? 중학교 때 이제 그랬어요? 다른 반이 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생기니까 굳이 나는 얘랑 친구 안 해도 됐던 거지. 근데 그 견디는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네. 괴롭혔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그분 들어요. 지금 보고 계시면 언니 한마디 해주세요. 나 변호사 됐다. 나 고등학교 때 사실은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동창회 가니까 또 나이 들어서 만나니까 이게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가 나오기 더 힘들 거야. 당한 사람은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괴롭힌 사람이 오히려 못 나가요. 네. 오늘 정말 우리 김영미 변호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아주 진솔한 내용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은영 변호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무르익지 않아서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네, 제가 첫 준비 번째로 잘해보겠습니다. 그래, 예쁘고 착한 우리 언니들이 학생들 저희가 연기를 왕따 시켜야 시키는 거 돼요. 아니에요. 왕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왕따 됐지만 네. 변호사 됐잖아요. 네.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예쁘거든.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를 많이 해서요. 제가 오늘 생각해봤는데요. 3명이 준비를 같이 해와가지고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기. 뭐 이런 걸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조회수 많은 사람이 기쁘니까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학교폭력 당한 거 아니지? 너 그냥 거짓말로 지어낸 거지? 반대 얘기 아니야? 해줘야다니까. 그래. 네가 우리 괴롭혔던 거 아니야? 우리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이야, 오늘 최고입니다. 재밌었어? 나 오늘 이거 진짜 나 처음에 변호사 됐다. 네.